자, 오늘 오전에요. 쿠팡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전에 쿠팡이요.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가입자에게 한 사람당 총 5만 원 구매 이용권을 쿠폰으로 모두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구매 이용권을 보상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3,700만 명에게 다 5만 원씩 주면요. 그래서 내용을 촘촘히 뜯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5천 원. 그리고 쿠팡 이츠라고 해서 음식 배달 전문하는 사이트 있죠. 거기서 쓸 수 있는 쿠폰은 5천 원. 그리고 쿠팡에서 여행 상품을 이용하는 또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2만 원을 쓸 수 있고, 알럭스라고 해서 명품, 한마디로 고가의 명품을 살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쓸 수 있는 쿠폰이 2만 원. 이렇게 포함해서 5만 원입니다. 자, 구매 이용권이라는 보상이고 5만 원이라는 거는 맞는데, 글쎄요. 이 내용을 보면은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가입자이니까 예. 제가 쓸 수 있는 거를 봤더니 일단 일차적으로 5천 원 하고, 음식 배달을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먹을까 말까인데 그때 5천 원 쓸 수 있고, 네. 제가 여행을 자주 가지 않기 때문에 2만 원과 명품을 저는 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나머지를 빼면 실제로 저한테 혜택이 오는 건 5천 원 정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만 이용자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이 속보가 나왔다고 해서 속보 제목을 보니까 이제 총액 1조 6천억 원 넘는 저도 보상 거기서 안이 깜짝 놀랐어요.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다가 이제 그 보상 내용 보고 사실 뭐 그럼 그렇지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저도 뭐 고객의 입장에서 좀 불쾌하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이게 가끔 제가 네. 물건 좀 비싼 거 어쩌다가 사면 서비스로 받는 쿠폰도 저 정도는 받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이거 아니어도 저런 쿠폰 나갈 때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수 보상도 아니고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거고, 이게 이제 쿠팡 회원들의 계정이 털렸는데 쿠팡 자체의 고객 보상은 사실상 5천 원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이번 보상안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꼈던 거는, 쿠팡은 여전히 이번 사태를 진짜 반성하고 있나 다시 한번 의문이 들었고, 여전히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는 사실 이번 사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회원 탈퇴를 했는데 이 보상 받으려면 회원 가입 다시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게 정확히 대비되는 게 SK텔레콤 보상안과 좀 대비가 되는 게,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자위에서 SK텔레콤 측에 제안한 1인당 10만 원의 보상안을 보면 5만 원은 통신요금 인하가 해당되고요. 네. 나머지 5만 원은 현금처럼 쓰는 통신사 포인트를 지급해. 이제 이게 아니에요. 네. 이게 최선의 안이라는 게 아니라 쿠팡의 보상안이 얼마나 허울뿐인 꼼수 보상안인지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5만 원 쿠폰 받고 되게 좋겠다 하고 1조 6천억을 쓴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쿠팡 이용자로서 봤을 때는 제가 쓸 수 있는 건 5천 원짜리 한 장이었거든요. 글쎄요. 이게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보상안인지는 좀 두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작 중요한 또 부분이 어제 속보로 나왔죠. 김범석 의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달 만입니다.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지 한 달 만에 드디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형식이요,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동영상도 아니었습니다. 서면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서면. 진정성의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나마 서면이라도 사과를 했으니까 내용을 한번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을 보면 2,000자 정도로 구성된 사과문이었는데요. 그 안에 잘못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판단, 요 단어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자 대부분은 유출된 개인정보, 미흡했다, 실패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했다. 느낌을 보면 이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건지 아니면 변명에 집착한 건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체 조사 관련 설명을 아주 강조를 한 부분이었거든요.
자, 사과문 내용도 그렇지만 사과 시기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 사고 터진 지 한 달이 걸렸고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또 나오라고 부른 지 이틀 전에 네. 딱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딱 사과 시기를 보면 확실히 이번에 연석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걸 앞두고 상당히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김범석 의장의 동생까지도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불출석 사유서 제출을 했죠. 네.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놓여 있었고 이런 가운데 이제 김범석 의장이 서면으로 사과를 한 거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거를 좀 완화해보고 돌파해보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쿠팡의 대응을 단계별로 보면 일관된 기조가 계속 있어요.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려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고객 정보 유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노출이라고 그랬다가 정정했죠. 사과문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내렸다가 욕먹으니까 다시 올렸죠. 뭐 이런 네. 것들. 그리고 본인은 나타나지 않고 뭐 국내 대표 혹은 외국인 신임 대표를 내세워서 네. 방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지금 비판에 휩싸이게 되니까 그래도 결국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사과를 했는데 결국 서면 사과했어요. 네. 계속해서 사태를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또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아마 그 다음에 김범석 의장이 동영상 사과 정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예상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는 했습니다. 육성도 아니고 사과문으로 2,000자짜리. 그런데 또 청문회는 안 나오겠답니다. 사과문 전날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국회에서 나오라고 할 때 보냈던 불출석 사유서예요. 근데 보면 여기에 글로벌 기업 CEO로서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보이시죠? 두 번째 줄에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 이때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때 글로벌 기업, 미국 기업, 나는 한국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안 나온다.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요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또 보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또 일정 때문에 못 온대요. 근데 글로벌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를 빼고 30일과 31일 예정된 일정 때문에 못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정서를 건드렸던 걸 아차 싶었나 봐요. 네. 하지만 여전히 저 일정 바빠서 못 나가요가 결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쿠팡이 국내에 상장하지 않고 미국에 상장했을 때부터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질까라고 많은 어떤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결과이지요. 지금 미국에 상장함으로써 이 모든 쿠팡의 어떤 대응은 미국 주가를 관리하겠다. 일단 방어를 하겠다. 두 번째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서 자신의 어떤 상황을 관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합법적 로비가 가능한 나라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로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국내에 안 나가는 건 국내에 들어와서 청문회에 나와봤자 청문회에서 공격을 당할 것이고 그 공격의 그런 어떤 결과로서 역시 미국의 어떤 주가라든지 또 손해배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때문일 테고 가장 중요한 건 플랫폼 기업의 어떤 부도덕성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독점, 플랫폼 기업은 독점이거든요. 독점을 하기 위해서 온갖 그 적자를 쓰고 투자를 해서 경쟁사들을 제치고 지금 거의 독점 기업이 됐기 때문에 이 독점 기업들 앞으로 다른 어떤 플랫폼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규제 법안 어느 정도는 플랫폼의 이 부도덕성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쿠팡에 대해서 우리 정부, 국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죠. 아직 뭐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한 건 아니지만 이제 스티브 유, 그러니까 유승준 씨처럼 아예 영구 입국 금지를 시킨다는 얘기도 언급됐었고 그리고 국세청 세무조사도 뭐 언급되기도 했었고 이런 압박이 있자 일단은 마지못해 사과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런 압박이 나오는 과정 중에 쿠팡이 또 지난주에 자체 조사를 했다면서 결과를 발표를 했죠. 여기 이 내용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사설 잠수부까지 동원해서
증거 노트북을 찾았다. 이게 바로 잠수부를 동원해서 하천에 버려진 노트북을 건져 올리는 그 장면입니다. 이 영상도 공개했고요. 여기서 건져 올린 노트북과 이 하드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또 경찰에 정부 합동조사단에 제출을 했다라면서 증거로 쿠팡이 먼저 저렇게 공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진실 게임이 벌어졌죠. 우리 정부와. 그러니까 쿠팡에서 저렇게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자. 자,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죠. 그랬더니 과기부에서 뭔 소리야. 언제 니네 마음대로 조사해서 발표를 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곧장 또 쿠팡이 반박합니다. 정부에서 지시해서 우리가 조사한 거였는데 무슨 소리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경찰이 또 사전 협의나 지시한 적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국정원이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좀 개입해서 협조를 구한 게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쿠팡이 또 재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바로 저기입니다. 우리 정부 합동조사단도 글쎄 뭐가 깔끔하지가 못해요. 뭔가 합동조사단 TF에 국정원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때 좀 보고를 좀 공유를 하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쿠팡에서는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 좋은 상황이 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진상규명을 할 때는 그 책임 있는 주체가 진상규명하는 거 아닙니다. 정부가 하는 거고요.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데 쿠팡은 진상규명 결과의 내용을 보면 해당 직원 용의자를 특정했는데 3,300만 개의 고객 정보에 접근은 했지만 아주 극히 일부인 3,000개만 본인의 PC와 노트북에 저장을 해놨고 그 부분도 논란이 되니까 파기했고 하천에 유기해서 이걸 잠수부를 통해 받았고 건져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 자체로도 추가 검증, 교차 검증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쿠팡으로선 경찰 그리고 주무부처인 과방 위와 같이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개입해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짚히는 부분이 있고 또 중국과 연결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협의했다는 말로는 면책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거 대변인님, 네. 예, 제가 변호사님이시니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경찰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쿠팡 측이 경찰에 알리지도 않고 노트북을 포렌식을 했다는 거예요. 네. 포렌식은 경찰과 검찰, 맞습니다. 이 수사권이 있는 데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워진 것까지 다 복구하는 그런 수사 기법이잖아요. 자, 이 부분을 경찰이 밝히면서 경찰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쿠팡 측에서 노트북을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했습니다라는 걸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경찰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만약에 확인되면 쿠팡 측이 엄중 책임 물을 거라고 그랬는데 네. 이 부분 지금 쿠팡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예, 사실관계로 이게 규명이 된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 잘못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의 가장 큰 주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기업들은 왜 그런 자체 진상 규모를 자제하겠습니까?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기관이 공권력이 개입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인데 본인들 스스로 증거를 하고 또 포렌식도 만약에 설사 100번 양보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수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경찰에 맡겨야 됩니다. 본인들이 포렌식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객관성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수순으로 가면서 보상안이다, 사과다 이야기를 하면서 청문회는 회피라니까 이 부분 한국에서 돈은 벌면서 전혀 네. 책임지지 않는구나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쿠팡 측에서 미국 정관계에 로비를 많이 했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 기술 기업을 혹독하게 차별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정부, 국회,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게 더 지금 좀 심각하게 느껴지시나요?